브렌트포드는 역시 무서운 팀이었습니다. 맨시와 맨유, 첼시 등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바대로 그들의 실력은 우연이 아니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강팀 킬러다운 면모를 보여준 전반전이었습니다. 강팀이라 해도 절대 방심 못하는 이런 맛에 프리미어리그를 보는 재미가 있는 것이죠. 반면 토트넘은 여전히 극과 극을 오가는 변덕스러운 팀임을 또 한 번 증명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한다는 이유로 이 쫄깃함을 매주 느껴야 하는 것은 또 우리의 숙명과 같은 게 아닐까 하는데요. 이 경기는 토트넘이 2대2로 비긴 경기였지만 토트넘의 입장과 브렌트포드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 브렌트포드가 더 많은 것을 취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 현지에서는 아쉽다는 평가부터 극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브닝 스탠다드는 평점 6점을 부여하면서 한국의 스타는 그의 기준에 비해서는 조용히 출발했지만 이후 어느 정도 팀을 안정되게 만든 첫 번째 선수 중 하나였다 평가했으며 풋볼 UK는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5점을 부여하면서 승리의 욕망에 비해 박스 근처에서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왼쪽에서 손흥민 선수와 호흡을 맞추는 페리시치와의 시너지 효과가 아직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서로 간의 유기적인 호흡보다는 손흥민 선수의 공간이 침범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이것이 지난 월드컵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페리시치가 절대 부족한 선수가 아니라는 점, 그는 탑 클래스의 선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인 것이죠. 어차피 둘 다 양발 활용이 가능한 선수들이고 공격적인 움직임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으니 포지션을 달리 가져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반면 긍정적인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스퍼스웹은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7점을 부여하면서 인상적이었던 몇 안 되는 선수 중 한 명인 소니는 이번 시즌에는 잘 보지 못했던 드리블 돌파를 보여주었고 후반전에는 다소 떨어졌지만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평가했는데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폭풍 같은 질주에 대한 극찬을 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의 해설자 매튜 업스는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플레이에 깜짝 놀랐다는데요. 경기 초반 손흥민 선수가 여러 브렌트포드 선수들을 제치고 위험 지역에서 프리킥을 얻어내는 것을 보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빼낸 후 첫 몇 걸음을 내디딜 때 엄청난 속도를 보였다. 그가 하프턴에서 공을 받고 두 선수 사이로 들어갔는데 상대 수비가 볼을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공을 전혀 잡지 못했다. 이런 손흥민의 추진력은 파괴적이다. 또한 90미닛은 토트넘의 걸림돌은 그들 자신이라면서 토트넘은 스스로 경기를 망치고 있다고 리뷰를 하였는데요. 끔찍한 전반과 살아나는 후반의 연속, 토트넘 감독이 오늘 실망스럽다고 한 부분인 무려 9경기 연속 선제 실점 이후의 추격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그의 폼은 심상치 않고 이런 냉랭한 흐름은 가까운 시일 내에 끊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평가하였습니다. 전문가의 평가대로 언제나 그렇듯 손가들이 활개를 칠 때면 어김없이 그들의 뒤통수를 쳐줄 손흥민 선수이죠. 얼마 전 고열을 겪었고 마스크로 인한 불편함을 안고 있음에도 뛰어야 하는 에이스의 숙명 앞에 토트넘 내에서 그 누구도 흉내 못 낼 빠른 돌파, 팀원들을 위한 공간 창출, 유효 슈팅들까지 선보이며 사실 손흥민 선수가 절대 못한 경기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공격수라는 포지션에서는 오로지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들에도 일부 동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번 경기에서 상대팀의 프리킥과 경고를 얻어내는 무시무시한 순간적 돌파는 손흥민 선수의 열정을 보기에 충분해 보였지만 그래도 그가 속해 있는 여기 프리미어리그는 정말 냉혹한 평가를 받는 곳이죠. 오늘 해리케인의 예만 봐도 조국을 위해 열심히 뛰었지만 국가대표보다는 연고지의 프로팀을 더 극성으로 사랑하는 축구에 미친 잉글랜드다웠는데요. 브렌트포드 관중들은 해리케인에게 넌 너의 나라를 실망시켰다는 잔인한 가사의 노래로 그의 승리 의지를 꺾고자 노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골을 못 넣으면 득점왕이 뭐 이래 라는 잔인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당연한 곳이 바로 프리미어리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군다나 손흥민 선수는 이제 득점왕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리그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서의 입지를 갖게 되었죠. 그 증거는 바로 이 리그에서 좀 한다 싶으면, 다른 리그에서 영입 좀 해온다 싶으면
손흥민 선수가 그 비교 기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AS 로마의 무리뉴 감독 아래에서 뛰고 있고 이탈리아의 레전드 프란체스코 토티에게 비견되어 제2의 토티라고 불리는 자니올로를 토트넘의 라이벌 아스날이 노리고 있다는 더 부트룸의 기사가 그런 예시 중 하나인데요. 기사는 자니올로를 설명하면서 제2의 토티라는 수식어는 부족했는지 그가 손흥민과 비교되는 선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의 김민재 선수 동료이자 이탈리아에서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흐비차 선수와 뉴캐슬 간의 이적 루머를 전하는 풋볼 트랜스퍼 태번의 기사에서도 그랬습니다. 흐비차의 공격 지표가 대단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 손흥민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비교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샤흐타르에서 맹활약하며 프리미어리그로의 이적 루머가 나오고 있는 미하일로 무드리크에 대해서도 잉글랜드 매체들은 그를 손흥민 선수와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유망주 혹은 돌풍을 일으키는 선수의 비교 평가 기준에는 항상 손흥민 선수만큼 하느냐가 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손흥민 선수의 위상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적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찔러보기의 대명사 토트넘답게 토트넘은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의 코디 각포를 비롯 월드컵에서 엄청난 실력을 보여준 선수들을 여기저기 다 찔러보고 다니고 있었는데요. 지금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는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 포지션에만 해도 한 트럭입니다. 그런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토트넘이란 팀이 마음에 든다고 쳐도 다른 빅팀들에 비하면 썩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아무리 마음에 든다고 쳐도 동 포지션의 경쟁 상대가 손흥민 선수라는 것은 그들에게도 큰 산을 넘어야 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선뜻 토트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나이를 감안한 미래 대안,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 대비 등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구체적 이적 내용이 안 나오는 데에는 분명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죠. 주전 경쟁 상대가 손흥민 선수라는 것은 그게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부담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토트넘에 대한 공격수 이적 링크가 나올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요. 되도 않은 공격수 영입보다는 수비 재앙을 해결하는 게 먼저라는 부분 말입니다. 그나마 로메로가 없으면 바로 그 공백이 여실히 느껴지고 로메로가 커버해주는 영역이 사라지게 되면 다이어를 비롯한 토트넘 수비진들의 재앙적 수비가 등장하는 것이 분명 더 시급한 부분인데요.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도 하지 않아도 될 실수를 저지른 에릭 다이어에게 현지 매체들은 맹비난 기사를 퍼부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다이어는 정말 최악의 선수라는 냉혹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정상급의 센터백과 윙백 영입이 없다면 콘테 감독이 재계약 안 할 거라는 이야기에 이렇게 크게 공감 가는 경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 빠진 선수들 몇몇의 공백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를 함께 헤쳐나가는 팀의 스쿼드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분명한데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계속 남아 우승하는 데 있어 지금 필요한 동료들은 추가적인 공격수들이 아니죠. 단순 빌드업도 안 되는 수비진과 미드필더진, 수비 불안을 자초하는 결정적 실책을 경기마다 반드시 하는 주전 센터백, 이들의 물갈이가 필수입니다. 그럼 이제 토트넘 이야기는 뒤로 하고 우리 월드컵 영웅 중 한 명인 황희찬 선수의 리그 선발 복귀가 있었던 울버햄튼과 에버튼 간의 경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황희찬 선수의 이번 경기 선발은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울버햄튼의 새로 부임한 스페인 출신의 명장 로페테기 감독은 이번 경기가 있기 전 버밍엄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황희찬 선수에 대해 언급했었는데요. 황희찬 선수가 월드컵에서 보여준 활약과 팀의 연습 경기에서 보여준 활약을 지켜본 그가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온 것 같다. 부상으로 월드컵을 시작했지만 이제 그는 플레이할 준비가 되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선수이고 그는 우리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평가대로 오랜만에 황희찬 선수는 선발 라인업에 들었죠. 마치 경기 초반부터 후반 교체를 예상하는 것 마냥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도 적극적인 스프린트를 보여주었던 황희찬 선수인데요. 다만 오늘 경기에서는 원래 자리였던 왼쪽 공격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포지션 이동을 하였죠. 황희찬 선수가 인터뷰에서 세세한 것까지 다 알려주는 훌륭한 감독이라고 로페테기 감독의 첫인상을 평가한 바 있는데 아마 전술적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비록 특별한 찬스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황희찬 선수는 분명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월드컵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는데요. 기존 황희찬 선수 같으면 이리 꺾고 저리 꺾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을 법한 장면에서도 이제 그는 망설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자신의 장점을 살려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는 돌파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는데요. 황희찬 선수 역시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공격수로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면 박한 평가를 받기 십상인데 의외로 흥미로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버밍엄 라이브는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울버햄튼 선수들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황희찬 선수에게 평점 7점을 부여하였는데요. 황희찬 선수는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기회 제공의 굶주렸으며 그의 팀 동료들은 그를 경기에 더 많이 참여시켜야 했다 평가했습니다. 정말 크게 공감되는 평가인데요. 황희찬 선수도 아직 공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 더 좋은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오프 더 볼 움직임은 분명 더 발전해야 하겠지만 이번 경기에서 그가 드리블 돌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볼이 계속 왼쪽에서 돌았던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죠. 로페테기 감독의 전술은 측면 공격 중심의 플레이이고 그의 전술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반대편으로의 전환인데요. 그렇기에 방향 전환을 책임지는 울버햄튼의 미드필더들이 이 부분을 더 인식하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황희찬 선수가 상대팀 수비수를 과감히 돌파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에버튼을 상대로도 공격 포인트를 올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로페테기 감독이 앞으로도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길 기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팀의 부진한 성적을 끊어내고 부임 첫 승을 올린 그가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황희찬 선수에게 기회를 부여해 주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래간만에 프리미어리그 역시 세계 최고의 박진감을 주는 리그답게 재미있었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우리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멋진 공격 포인트가 나와 더 재미있는 경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